안녕하세요, 한수진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이게 진짜 뭐 오시게 해갖고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제 병진 PA님께서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저에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2번 정도 식사를 같이 하셨다고 들었고, 그때 이제 수진님을 만나 뵙고 정말 이렇게 뭐 성품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성격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지점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이제 병지 PA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일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좀 전달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저희 일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부담 없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고,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들었죠. 옴니 한수진님을 위한 직무설명회. 원래 이제 제가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그 패턴은 아닌데, 수진님 워낙 자랑을 우리 병지 PA님 많이 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옴니 한수진님을 위한 직무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함을 드렸다시피, 제 명함을 보셨다시피, 제 이름은 장지호고요. 장지호고요. 저는 지금 현재 DB손해보험 서대구 사업단의 성서지점장의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좌우명은 뭐 조금 거창하게 순간에서 불꽃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 양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9년도에 이제 동부아지 인턴을 시작했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여 년 정도 지점장 생활을 했고요. 4개 지점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20년까지는 회사에 좋은 기회를 이제 얻게 돼서 제가 미국 뉴욕에서 연수를 조금 이렇게 한 1년 정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1년까지 본점에서 개인 마케팅팀의 본점 업무를 조금 보다가 다시 이제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제가 원래 근무하고 있던 서대구 사업단의 성서 지점을 다시 맡게 된 거죠. 조금 뭐 자랑을 좀 드리자면 15년도에 그리고 뭐 베스트 영만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창립 기념일에 모금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모금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또 베스트 어워즈를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미국에 잠깐 갔다 왔고 21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성서지점이 전국 1위를 이제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친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부담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재미난 퀴즈를 몇 개 드려볼게요. 저에 대한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맞추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대학 때 봉사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셔야 돼요. 같은 회사 여직원과 사내 결혼을 했고요. 취미는 야구고 사회 야구의 한 경기에 2개 홈런을 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여자 2명이랑 같이 자게 됩니다. 당신을 보고 우리 수현 씨를 보고 겁나 설레고 있습니다. 뭘까요? 5번 아닙니다.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요? 4번입니다. 못 맞추셨잖아요. 5번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맞추셨으면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희 관심과 사랑, 끊임없는 전화와 식사 약속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바라지 않는 얼굴이 되는 거죠. 다행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 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지금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있고 지난 주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칠순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 사진을 찍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2명의 아리따운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와 그리고 1명의 그냥 평범한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3명이죠. 3여자가 살고 있고 보시면 뭐 인물은 제 눈에는 굉장히 이쁩니다만 그죠? 나는 그냥 저하고 닮았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저는 일반적인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입니다. 자, 우리 한수진님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왜 우리 수진 씨를, 이 바쁜 수진 씨를 보자고 했을까요? 뵙자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후보자 한 700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지금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당신을 보자고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이런 말씀을 좀 생각들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보험 못하는데 왜 보험업을 이제 권유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결국 하는 거 아니야? 왜 불렀지? 아이 코 끼었나? 물건 하나 갖다 주더니 보험사 오라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뭡니까 저인망 같은 거 던져가지고 일을 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일 큰 건요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으니까 밥 한 끼 먹고 난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수진씨도 아주 작은 거 보이시나요? 조각 작은 거 밑에 뭐라고 적혀있죠? 듣고 나보자. 작아도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요 본인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직업을요 누가 강요하는 거에 의해 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강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기 어렵죠. 금방 그만두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불교 교인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조계종의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연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마음을 수양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착한 사람이 무섭다고 제가 종종 말하죠. 왜 그럴까요? 원래 덤벙덤벙해서 조금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죠. 남의 비난을 종종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고함치면서도 속으로는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 목소리 큰 분들도 많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주장에 자신이 없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제나 항상 착하다 반면에 언제나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고 한 생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죠. 본인의 판단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녀님이 응당 당연히 선하시고 이 얼굴 사실 뭐 얼굴 굉장히 저 미인이시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아니면 보험업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죠. 보험업에 대한 편견 혹은 선입견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슷한 질문 한 700명의 후보자분께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에게 보험 영업을 한번 해보시죠 라는 권유를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질문을 비슷하게 드려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게 맞나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혹은 적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일이라서 싫어요. 더욱이 남편하고 사전에 그 유치자 이쪽으로 인도를 하신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오빠 나 보험업 한번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이고 얼씨구나 보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거절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왜? 뭐에서 유를 창조한 일이고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게 잘 터진다라고 재화를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건 뭐 미래에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특히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데 소질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더듬거릴 수도 있고 막 많이 긴장하면 이렇게 막 톡톡 튀는 현상도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돈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보험을 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을 몇 년을 했는데 그 보험으로 하여금 벌어들인 소득보다 빚을 더 많이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사 가면요 심지어 뭐라고 해야죠? 우스갯소리 비슷합니다만 바람이 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보험을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런 편견에 의한다면 첫 번째, 대구 시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면이 철판보다 더 두꺼워서 끊임없이 수십 년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그쵸? 아는 사람 많이 없는데 적은데 라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화려한 은변으로 주위를 현혹하는 쇼호스트. 저리 가라의 달변가다. 말을 너무 잘해야 된다 이거죠.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전부 다
그야말로 보면 다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설득력을 어떠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아닌 것 같죠. 그죠? 모든 설계사분이 그렇지 않았죠. 세 번째는 뭔가요? 빛을 얻을 수 있다. 각종 빚잔치에 불만 고객이 버글대는 지적. 내 눈에 알아. 맨날 지원자는 멱살 잡히는 건데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력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있는 사실 없다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관리자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그쵸? 난 안 예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너무 겸손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겁나 예쁜 사람만이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점에 있는 피해인들이거든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그 저랑 굉장히 닮은 잘생긴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한 20kg 덜 나갈 때 입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지나가면서 보면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머니 정도? 아니라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총각, 삼촌, 아저씨 정도 수준의 외모. 다만 우리는 영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고객을 만난 에티켓, 최소한의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좀 해서 고객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바라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 좀 할 머리가 없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말을 잘하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분명히 저도 가지지 못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고난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결코 하지만 보험 영업에 있어서는 많은 열쇠, 키포인트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텐데요. 문득 이제 어제 저녁에 수인 씨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청하는 두 개 프로그램인데 둘 중에 뭘 더 선호한지를 생각해보니까 답이 뻔히 나오더라고요. 하나 짠내 투어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지금 짠내 투어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맞죠? 배틀 트립이다. 아무튼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절찬리에 방영 중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밥상에 누가 사회자로 나오는지 아시나요? 중간에 있죠. 사진 보시면 누군가요? 맞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이죠. 최불암 선생님이시죠. 최불암 선생님 80이 넘어서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장소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인의 밥상 보다 보면 최불암 선생님 목소리가 몇 번 정도 듣던가 1시간 정도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몇 마디 정도 하는지를 숫자로 세어봤다니까요. 진짜 100마디 안 합니다. 방송에서요. 최고원 선생님이 100마디를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최고원 선생님이 어느 지역에 방문을 했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의 그 표정, 최고원 선생님의 표정과 아니면 같이 드시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표정만 봐도 우리가 가늠이 되는 거죠.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 짠내 투어는 특징이 뭐죠? 일반인들이 여행은 뭐 동남아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여행을 많이 가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그 여행보다 훨씬 더 비용을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동일한 비용을 투여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면은 효과적인 그 만족도를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는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물론 연예인들이 재밌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어떤 농담들도 많이 하고 꽁트도 하고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짠내 투어의 그 목적이 저렴한 여행을 가져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보신 적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죠. 특히 한국인의 밥상은 지금도 열심히 그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여행에 대한 니즈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짠내 투어가 훨씬 더 많이 시청을 할 것 같았는데 시청률을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송하는 한국인의 밥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외죠. 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7.2% 대 3.6%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요. 특별히 이렇게 뭐 팁을 드린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다 보면 고향의 어떤 그 음식 맛, 우리 예전에부터 이제 어른들이 느끼셨던 고유한 어떤 전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반면에 짠내투어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의 정보 전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반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출연을 하셔가지고 짠내 투어처럼 여러 가지 팁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이분의 제가 사실 성대모사는 잘 못합니다만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어린 시절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소고기국밥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이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옛날에 어머님의 손맛을 기억하게 하는 맛이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어떠했으며 그 지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응대하고 있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많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시청하는 시청자와 교감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교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인 씨,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누구나 다 나중에 나 은퇴하고 난 뒤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아주 인기가 많은 드라마를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하는 것만이 사람과의 교감을 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사업으로 현혹을 하는 설계사들도 많습니다. 제도의 지식에 기반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고객에게 도움이 되게끔 전달하기보다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이제 몰아가는 우리 설계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보험을 10만 원 만약 체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체결하고 계시지 않아요? 수인 씨 오시기 전에 안 그래도 병진 PA님이 노무사 가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수료 1000%, 120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납입보험료의 가치가 중요하죠. 20년 납이라고 한다면 240번을 내게 되는 건데 2,400만 원의 가치를 놓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될 고객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고 있는 10만 원의 가치가 보장받는 이 내용에 걸맞는 내용인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는 사람이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13년간 지켜본 입사 계기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저를 스쳐한 700명 후보자분들도 그랬겠습니다. 지금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반응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서요. 물론 우리 수진 씨는 다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라는 표현입니다. 아는 언니가 설명회나 한번 와보라고 해서 지점장 얼굴 한번 보고 가라고 해서 오게 되면 또 좋은 판촉물 하나를 또 지급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 밥만 한번 먹고 가라고 해서 이것도 사유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방문해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친구가 설계사 시험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남아있네요 라고 하는, 합격하고 난 뒤에 합격하니까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 달 월급은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도전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요, 지점장이 1, 2개월 해보고 이게 자본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니까요. 사실 뒤를 돌아보더라도 아쉬울 일은 하나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1, 2개월 해보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2년, 많게는 10년, 20년을 버티게 됐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조금 처음에 만나뵌 곳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모 PM님이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올해 46세입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이니 당시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지점에서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 팀장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원래는 주부였고 혹은 부동산 알선업을 한 2년 정도 했다라고 하던데, 제가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주부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제가 만나 뵙게 된 거죠. 이분이 입사 전에 가장 걱정됐던 것을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영업에 대한 두려움이, 좋지 않은 반응과 영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결심에 대한 내용도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나 처음부터 영업하려고 지점장 이야기 듣고 나 영업하겠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과정을 이제 참석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보고 합격하고 난 뒤에 한 달 월급 지점장 말처럼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부분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계 소득 부족으로 그때 당시에 애들이 이제 한참 크고 있었고, 둘 다 이제
시켜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랑 걱정이 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부동산 알선업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드려봐도 되겠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초면부터 뭐 부동산 알선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들,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에 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DB손보 PA가 이제 됐잖아요. 소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삶의 변화가 굉장히 크답니다. 많이 놀라운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지만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역할에 전혀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일, 시간 할애가 좀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둘째가 좀 많이 자주 아팠는데 병원에 가고 학교에 데리러 가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라이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재미있는 일이 됐다라는 건데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월급이 983만 9천 원이에요. 9월달엔 1327만 7천 원 나왔고요. 8월달에 1176만 원. 1년 연봉이 1억 2,700 정도. 시상금을 제외한 회사의 순수하게 나가게 되는 급여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1년간은 일을 안 해도요. 계속 즉 우리가 체결했는 계약이 과거부터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수금이 되면은 발생을 시키는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비례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례소득이 400만 원이고 자동차 보험 갱신만 챙기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거든요. 한 440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시어머니 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같이 근무하는 PM님의 자녀 가족분이셨고요. 가족 중에 한 분이었죠. 그분이 뭐 지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전 조문을 갔어야 했고 조문을 갔을 때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분이. 그때 제가 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사실 조문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입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웠으니까요.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보면 한눈에 저분 참 욕심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위자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유치자분께 그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조문을 가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인사치레 좀 해야 되니까 와서 식사나 합시다 이래서 저희 지점을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랬어요. 아쉬운 소리 못합니다. 나 아쉬운 얘기 잘 못해요 남들한테. 낯을 많이 가렸기 때문에 2년 동안 부동산 알선업 할 때도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적 압박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아이들이 어려서 케어해야 되는데요. 둘째가 특히 자주 아프답니다. 엄마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서 난 애한테 자주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출근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 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정적인 소득과 오래 할 수 있는 일. 자기 아직까지 40대 초반, 당시 초반이었으니까요. 지금 일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옮기기보다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설득을 했겠죠.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득을 했더니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시험 한번 볼게요. 시험만 한번 볼게요. 그래 저도 모릅니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인데요. 아까 소득을 보셨나요? 왜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광고편입니다. 입사 당시 42세였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 30대였죠, 당시에. 입사 2015년도니까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30대 중반에 입사를 하셨죠. 학교 서울에서 나오셨고요. 손해 사정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근무하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급여 대비 나가는 이제 비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고향으로 내려와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입사 전에 가장 걱정됐던 게 뭔지 똑같이 물어봤어요. 서울 직장까지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과연 이 지역에서 저 젊은 지점장 말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 만큼 돈이 될까?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학벌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만한 대안이 되느냐? 의구심이 든다. 난 미래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가정으로서 가족을 건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셨습니다. 3개월 고민을 하셨어요. 입사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구직 활동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대요. 저희가.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요. 차도 없었고 당시에. 영업은 한번 하면서 구직 활동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현재 소감 1년 2년 지나고 지금 3년 4년 근 7년이 됐잖아요. 주변 분들로부터 먼저 전화가 오면서 그랬답니다. 사고 났으니까 이 사고 관계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전화가 온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자기가 컨설팅을 워낙 꼼꼼하게 해놓으니까 다른 데서 견적받았는 거를 내가 뽑았는 것과 비교하는 우리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 희망을 좀 얻었답니다. 이제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볼 만한 소중한 일이 되었고 이곳에서 제 일은 그만둘래도 둘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달리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요. 1년 연봉 기준에서 1억 1,800, 2022년 10월 기준이니 작년 11월부터 12개월을 잡은 거죠. 월 평균 최근에는 3개월 평균 1,000만 원, 저 1,100만 원 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도 이분의 소득을 볼 때마다 지점장으로서 제가 해드린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뿌듯함이. 지금은 팀원 20명 정도 되는 한 조직의 장이 되었죠. 팀장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 돈 얘기를 초면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직업인이 경제적인 급부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니까 결론은 뭡니까? 무조건 돈 되는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요소입니다. 결국은 돈도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회사에 들어서 뭐 빚을 진다, 뭐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했다 라는 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소수의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대다수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PM들이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간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께서 보험일 하는 거를 뭐 이틀 전에 상의를 해보셨다라고 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싫어하신다.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50명의 PM들도 대다수가 의구심이 들어서 궁금해서 시험 때문에 시험만 쳐보라고 해서 왔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몰라도 처음에 부군께서 아니면 가족께서 나 보험 영업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아유 우리 엄마, 아유 당신, 아유 우리 동생 보험 영업 정말 잘하겠구나 라고 해서 연말별로 등 떠밀고 내가 정말로 협력자가 돼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걱정을 하죠. 근데 그 걱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업의 3대 혹은 4대 편견에서 기인되는 내용은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반대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죠. 앞으로 살면서 지금 이제 30대, 40대 정도 접어드시는 연세니까요. 우리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5세 넘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100세에 돌입한다고 하죠. 이제는 빨리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제 40대 넘어가니까요. 이것저것 건강검진도 국가에서 해준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만간 연락을 올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 긴 인생의 여정 안에서 보험업을 생손보 통틀어 한 번 정도 해보라 라는 권유를 받으실 일 없을까요? 봐요. 이미 받으셨나요? 받으셨다고요? 앞으로 분명히 제가 박을 건데 있습니다.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 선입견 때문은 아닐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권유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텐데요. 이미 있었을 때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게 내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온 곳으로 사실 내 군대 전역했는 지역 쪽으로 아이고 나 그쪽으로 오줌도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해봤는데 후회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권유를 받으셨을 때 확실하게 내가 판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군께서 무슨 일인지는 알고 하시는 반대일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제가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죠. 왜냐? 자격 과정을 들어와서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이 손해보험협회와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법법상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군께서 반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하신다면 부군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험법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이니까 부군께서 가장이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안 하신다고 제가 전화 드렸기 때문에 수진 씨가 남편분께서 일반적으로는 가계 수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의 입장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가족을 통솔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가장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들으셔야 되겠죠. 나 돈 얼마 모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월급을 전액을 다 우리 집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은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집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뭐 이것저것 잘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맡기면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가사를 잘 돌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재원을 전부 다 우리 그 배우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 집에서 집사람 한 번씩 술을 먹습니다. 한 번씩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일주일 동안 했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뭐 섭섭함을 어었는지도 한번 알고 싶고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12월이 되니까 문득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월급을 갖다 줬잖아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돈이 얼마 모였는지. 얼마 모였어? 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나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년이면은 큰애가 이제 뭐 저하고 지금 애가 비슷하잖아요. 6살하고 뭐 5살하고 있나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니 제가 초중고를 이제 수성구에서 나와서 우리 애도 수성구에서 다니게 하면 어떨까라는 좀 관심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수성구에 학원비하고 이런 거 좀 알아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애한테 얼마 정도 더 들어갈까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졌던 거죠. 그 남편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죠? 뭐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겠지만 아 남편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놀라운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오빠는 꿈이 뭐야? 라고 했어요. 한 6, 7년, 7, 8년 전 결혼 전에 저는 결혼 좀 늦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30대 초반까지도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사실 그 방송계 일을 좀 하고 싶었고요. 특히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 전력 분석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었어요. 학창 시절에는요 야구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돼지가 됐지만 너무 말라가지고 부모님이 안 지켜주셨고 특히나 야구 선수 하는 친구 지금 롯데 자이언츠 단장이 제 중학교 동기거든요. 그 친구 야구부로 간다고 했을 때도 야구부를 들어가서 지원 후원해야 되는 돈, 뭐 이제 고정비 뭐 이런 부분 따져보니까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문득 집사람이 이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게 한번 여쭤보세요.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꿈을 많이 잊고 살잖아요. 열심히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 그 순희 씨도 비슷하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나 부자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자가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기에 제가 한 20억 정도 있으면 부자 아니겠나? 라고 했어요. 했더니 막 웃습니다. 그럼 들어봐. 20억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당장 몇 년 안에 올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구나. 좀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집사람이 가게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돈을 받아서 이걸 불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본인 앞으로 쓸 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거. 난 꿈이 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돼서 내 혼자의 어떤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사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게 아니라 애들 그냥 반듯하게 키우고, 교육받을 거 다 배우고, 가르치고, 혹시 해외라도 한번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친구도 뭐 기둥뿌리 꼽지 않고도 보낼 수 있을 정도 능력.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겠죠, 당연히. 그런 요즘에는 사실 대기업에 취업을 할 때 해외 연수 같은 거 안 갔다 오면은 일종의 옛날에는 메리트였다면 지금은 안 갔다 온 사람 일종의 디메리트를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두를 평범하다, 이 평범한 인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제가 법정 은퇴 나이가 60세니까 제가 한 10년 이상 좀 했잖아요. 앞으로 20년 더 하겠죠. 그럼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지?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살 곳이 집이죠.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배우는 거에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영어 공부를 좀 좋아해 학원도 좀 다녔는 편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먹는 거 밥값 6,000원 가니까 조금 이제 웃으신다 하네요. 6,000원 요즘 밥 먹기 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뼈다귀 해장국 같은 경우에도 8,000원 넘습니다. 요즘 비싼데 9,000원씩 하죠. 특으로 먹으니까 1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고기를 좀 좋아해서 제가. 근데 좀 저렴하게
구내 식당 같은 거 이용한다 이거예요. 저희 구내 식당 6,500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6,000원 계산 영역성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습니다. 1년 365일을 먹죠. 뭐 하루를 뭐 빠뜨릴 수도 없습니다. 뭐 건강검진하는 날 하지 않는 다음에서는 밥을 먹잖아요. 약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밥을 먹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억 9,700입니다. 6,000원인데요. 의외죠. 약 2억 정도 우리 밥 먹는댔습니다. 두 번째, 집이죠. 지금 대구 부동산 경기가 약 고압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공급 과잉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암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집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또 비싼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못 봐서 그렇겠죠. 대략 한 5억 정도 있으면 30평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와이프와 함께 4가족 25평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민평형인 33평 전용면적 기준 84제곱미터 정도는 살고 싶다고 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르치는 거요. 유치원 월 한 40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 애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요. 40만 원 아니라 집사람이 어제 볼멘소리를 좀 했던 게, 나 50만 원 든다라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만 원 든다라고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상대편에 있는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 둘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립니다. 하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하나는 개성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입이 쑥 들어갔답니다. 좀 극단적으로 400만 원 표현했습니다만 40, 50 정도 들더라도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시대를 생각하니까요. 근데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애들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어를 다 띱니다. 한글을 띄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학원 보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 보내죠. 그리고 좀 심한 경우 영어나 아니면은 뭐 웅변 학원 뭐 이런 거 요즘 하나요. 그래서 한 40, 50 대부분이 들어간답니다. 저 애가 얼마 정도 들어가시죠, 주진 씨? 40년. 40이랑 40일 좀 덜 시키는 편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요 2년 정도 유치원을 5살 때부터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6살 때부터 보냈어요. 6세, 7세 대략적으로 20몇 달을 계산해보면 1,000만 원 들어가요. 초등학교 월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 초, 중, 고 국영수가 시작이 되죠. 슬금슬금 60개월이니까 6년이니까요. 아니죠, 72개월이네요. 맞죠? 제가 계산이 좀 잘못했네요. 한 약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2개월 더 내야 되니까요. 대략 한 4,500 정도 들겠네요. 중등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왜? 중등 때 이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성고는요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수성고는 1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대략적으로 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36개월이죠. 4,300만 원. 용돈 20만 원까지 포함했을 때 얘기겠죠. 고등학생은요 수성고에 한 과목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50만 원이래요. 국영수는 기본이고 거기에 과외까지 시켰을 때는 150으로 택도 없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과목 다 만점 맞을 정도의 능력자인데 수학만 40점밖에 안 나옵니다 라고 하면 저도 과외를 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학원 포기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미니멈 150만 들어갑니다. 3년이죠. 36개월입니다. 대략 6,400만 정도, 용돈 30만 원 기준입니다. 합산하면요 애 하나에 1억 8,5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직장생활 하니까 도구로서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필히 해야죠. 모의고피, 양복 같은 것도 뭐 작업복이긴 합니다만은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통신비 69요금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12달 30년 애까지 포함해서 3명 했다고 한다면 7,500만 원 통신비만. 자동차 4대 정도 바꿉니다. 30년이니까요. 7년에 한 번 정도 바꾼다라고 보면 8년에. 그럼 4대잖아요. 차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사람만 해야 되니까요. 대략 4천만 정도짜리 세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1억 6천입니다. 경조사요. 경조사 하니까 뭐 결혼식, 뭐 경조사, 뭡니까? 부의금을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부모님, 양가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어버이날, 설, 추석, 명절만 2번입니다. 그걸 계산하면요 300만 원을 300만 원이라고 어제 이야기했더니 고웃음을 칩니다. 집사람이 4,500 들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미니멈 좀 줄여보겠습니다. 나중에는 10만 원 할 사람도요 5만 원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걸 계산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년 정도 하면요, 약 9천만 원입니다. 이게 9천만 원입니다. 보험료요? 한 사람당 10만 원짜리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좀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람이니까요. 대략 한 40만 원 정도? 4명이면. 12달 곱하기 30년 하면 1억 4천입니다. 실손은 영원히 낸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년. 원래 1회는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10만 원 정도 4인 가족이니까 쓰죠. 좀 저렴하게는 뭐 나가서 국수만 먹을 수 없는 거니까요. 10만 원 정도 쓴다. 12달이죠. 30년 쓰면요. 나중에는 저하고 밥 먹으러 안 다니려고 하겠죠. 애가 이제 크게 되면. 그래도 한 30년 쓴다고 하면 한 4천만 원. 관리비가요. 한 달에 20만 원. 집안에서 내복 입고 깔깔이 입기 싫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제 돌려봤더니 지난달 기준에서 저희 집은 한 30만 원 나왔더라고요. 20만 원 12달 곱하기 30만 원. 7천만 원.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5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합산을 해보면요. 아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내용과 합치면 대략 14억 9천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아까 부자의 기준을 집사람에게 20억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일단 한 5억 4천만 원 남으니까요.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틀린 게 있습니다. 뭐죠? 빨간색 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아기한테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얘를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2살짜리. 가르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1억 8,500. 한 애 키우는데 1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요. 천만 원 말씀입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는요. 용돈 없는 걸로 계산을 해도요. 8학기 정도 하면 이과 가지고 공대를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의대 공부를 해서 의대나 혹은 약대를 전공한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이 약 2배가 들어갈 겁니다. 대략적으로 1억 8,500. 2배가 들죠. 애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랬더니 이쯤 되니까 누군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불만을 이야기하죠? 집사람입니다. 한 명 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부모님이 불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모쪼록 우리 자식이 잘 가정 건설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잠시만요. 접니다. 제가 불만을 이야기하죠. 왜요? 제가 지금 계산하는 산식에는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치명적인 명가. 첫 번째, 와이프 밥값과 용돈. 제 용돈은 없는 계산입니다. 집사람도 일인데 집사람 밥 먹는 돈 제가 넣지 않았어요. 와이프 밥값인 용돈 훔치고 원래 30만 원을 줍니다. 맞나요? 와이프한테 용돈 30만 원 주면 많은 건가요? 글쎄요. 여자니까 살살 또 할 거니까. 옷 같은 거 좀 입고 싶기도 하고 신발도 사실 입고 싶고 화장품도 좀 해야 되고 비싸잖아요. 30만 원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달 곱하기 30만 1억 1천입니다. 용돈만. 밥값. 저는 그냥 밥값 했으니까 그냥 10만 원 퉁치겠습니다. 10만 원. 한 달에 용돈 10만 원. 그랬더니 30년 동안 4천만 원. 계산하기 겁납니다. 계산하기. 다시 종합산을 해보니까요. 18억입니다. 저는 아까 부자의 기준을 얼마라고 이야기했나요? 20억이라고 했죠. 그럼 2억이 남네요. 2억은 이제 내가 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싶었던 거. 좋은 차. 근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표가 우리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이란 긴 여정, 우리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는 긴 여정이 있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히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기록해놓은 하나의 그 도표입니다. 도표. 여기에 보면 파란색 그 그래프는 지출이고요. 빨간색 선은 소득입니다. 37세 정도 시점. 51세가 됐을 때까지는 저축이 가능하죠. 왜? 지출보다는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제 소득이 조금 더 초월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때 돈을 좀 모아놓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이게 역전하는 시점. 그걸 이제 보험업에서는 경제적 정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 정년에 돌입하게 되면 더 이상 지출이 소득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금에 대한 혹은 그 저축에 대한 내용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모아놓은 돈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땜질하는, 그렇죠? 팔로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51세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때 40에 둘째를 낳습니다. 그럼 애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이 전 60입니다. 그럼 집중 소비 기간이 전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 가장 심적인 내용. 노후라는 또 다른 장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얼마 모았지? 아까 말씀드렸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가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무거운 어깨.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건사해야 됩니다.
근데 건사해야 그 자금을 아까 보니까 30년 동안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봉 8천만 원이면 좀 많은 편이죠. 고소득자죠. 대기업에 다닌다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연봉 8천만 실수령액은 세금을 납득하게 되면 한 530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12달에 30년을 곱하게 되면 제 총수익은 30년 동안 19억입니다. 아까 얼마가 소요된다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필수 유출이 18억입니다. 잔액은요? 1억이죠? 1억이죠? 아니 30년 일했는데 또 뭐가 남았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죠. 뭘까요? 오래 산다는 것. 우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의학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요. 국가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의학 기술이 조금 미진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질병들을 쉽게 발견하고 있고 치료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노후, 사람이 늙어간다는 사실, 물리적인 현상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다 오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범하게 산다는 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30년 동안 돈을 벌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법적 정리 나중에 이제 뒤로 갈 수는 있겠죠. 65세, 70세. 그러나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로 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 없이 약 30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또 빠진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은퇴 후에요. 또 다시 30년 넘게 밥을 먹어야 되고요. 기본 생활은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요. 애들이 결혼도 하죠. 저는 애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뭐 이 정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애들이 결혼할 때 적어도 집 하나는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PM들,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설계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18억이 돈 들어간다는데 제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밥이요, 대략 30년 동안 4억이고요. 2명이잖아요. 기본 생활료? 물가도 올라가겠죠. 카페 가치도 하락하는 듯이. 이는 이제 각각 6천 원 아니고 8천 원, 만 원이 될 겁니다. 관리비 따져보니까요, 2억 6천이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월 30만 원 용돈을 쓴다라고 하면 2억 2천입니다. 2명이잖아요. 집사람도 있고. 애들 결혼하죠.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그죠. 2명이잖아요. 나중에요, 요양원을 가는데 요양원의 주변에 이제 그 어른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달 얼마 정도 들어간다? 70만, 80만 맞습니다. 7, 80만 원. 이게 국가에서 이제 그 뭐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거 외에도 과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7, 8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몇 억을 뽑아하죠. 그런데요, 한 80만 원 정도는 평범한 요양원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영원히 나는 건강하다가 밤새 안녕하겠다라고 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산료 80억, 요양 빼고. 자, 아까 얼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뼈 빠지게 일해서 1억을 남기고요. 결국 10억의 지출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요. 슬프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상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는 그 살기 위해서 가정을 뭐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돈을 쓰면서 우리가 그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나? 아마 부군께서 이 일을 반대하신다는 부군께서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했죠. 우울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라고 했던 그 지출 경비, 그리고 은퇴 후에 제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쓰게 된다라고 했던 그 경비 중에 다소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욕심을 부린 내용이 있었나요? 보이죠? 있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전 용돈은 10만 원 쓰는 걸로 계산했거든요. 10만 원은 원래는 밥도 이거 다 산입했네라고 한 10만 원 저도요. 적어도 10만 원. 뭐 흡연자 같은 경우는 담배 사는데 한 10만 원 들지 않습니까? 한 달에. 왜 옷도 한번 사입고 싶고요. 애하고 가가지고 뭐 몰래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고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퇴 후에는요, 손자 한 번씩 와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한 번씩 가고 싶죠. 그런데요, 그 비용 이 안에 넣게 되면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10억이 넘겠죠. 그렇죠?
필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하지 않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저는 20억, 30억을 모을 자신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는지를 아무리 따져봐도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비용들이요. 줄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좋은 직업의 3요소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좋은 직업이죠? 남편분께서 반대를 하신다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죠. 돈 버는 일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만약 일을 한다면 좀 더 길게 일하고 싶죠. 뭐 1년밖에 못한 일, 2년밖에 못한 일을 찾으실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으면 좋겠다.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겠죠. 네 번째는 복리후생 같은 것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노후를 대비할 수준의 고소득이 만약 가능하다면 두 번째로 법적 정년을 넘어선 긴 시간의 근속이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준만 일하고 보상을 그만큼만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네 번째로 어린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자금의 수혜를 받으며 배우자로서 한 남자의 배우자로 엄마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어떨까? 저희 성서점에 뭐 PM을 보시면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고 뭐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 점은 56.3세 정도입니다. 평균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세가요. 굉장히 그 연세가 생각보다 좀 많죠. 전체는 49명이고요. 총소득 10월달 기준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월 평균으로 나눠보니 대략 한 430만 원.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이 받으시고요. 적게 받으신 분은 100만 원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략 43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연이어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근속 연수는요 최저 뭐 27살 올해 27살인 PM님 1년 정도 되신 PM님 계세요. 최고는 73세. 배터리가 잠시만요. 아유 수지 죄송해요. 아니 귀한 분 오셨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수지 기다리게 들어서 죄송해요. 저쪽이 그 전선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죄송해요. 이제 보시나요?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27살 정도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은, 고령이신 분은 73세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경력 3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 늘 그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고, 진짜 너무 날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치마를 좀 짧은, 가죽 치마를, 장화도 신으시고, 장화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부츠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신고 아주 스타일도 좋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까 43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 용이성을 위해, 한 400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12달, 한 30년 정도. 그러면은, 14억 이상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2달 곱하기 30만 7억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율적 시간 할애, 복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오전 교육 후에 모든 시간 자유입니다. 자녀학자금 전속 우대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대 기준에서 연 2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녀 인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략적으로 2번이고 인당이니까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키우고 있다면 2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최대 30만 원, 초등은 중등은 100만 원, 고등은 120만 원, 2번이니까요. 1년에. 대학은 140만 원. 한 번 줄 때 그러니까 15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필수 지출 내역, 앞으로 지출할 내역, 우리가 은퇴하고 난 뒤에도 지출할 내역을 따져본다면 연봉 8천만 원 기준에서 우리가 1억 정도의 노후자금을 안고 살아간다. 결국은 노후자금 10억 중에 1억으로 우리가 10억을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니 그 아무리 자산운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만약 200만 원의
급여, 저희 평균 금액의 반만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억과 더불어 한 8억 2천만 원 정도의 노후자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 10만 원 적지가 않죠. 안 적습니다. 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만 원의 가치를 쉽게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던 그 때문에 말씀을 좀 연이어 말씀드리게 되면 20년 나중에는요 240개월 내야 되니까 2,400만 원, 30년 나면 360개월이니 3,6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똑같은 10만원짜리 2개 보험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슷한 형태의 어떤 컨설팅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S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원 똑같습니다. 금액이. D라는 보험이 있고요.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에 진단받으면 3천을 주고요. 실손을 보장합니다. 실손 의료비 있죠. 그리고 80세까지 사망을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보험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D라는 보험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10만 원 똑같아요. 암은 3천만 원,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에 2천만 원을 주고 졸중의 심근경색 추가 1천만 원을 보장하며 수술에도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동일하게 실손을 보장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고요. 80세까지 만약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7천만 원으로 약 3천만 원 덜 주는 걸로 세팅이 됐어요. 뭘 선택하실까요? 판단이 서지 않죠. 내용 좀 이해하시면 다음번이 나올 것 같아요. 확률입니다. 보험은 통계와 확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고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연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장도요, 결국은 확률과 통계에 의거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출혈, 암은 똑같잖아요. 그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을 때 3천을 준다라는 내용도 밑에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주면서 뇌졸중에 그리고 심근경색에 추가 1천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합산 3천이라고 동일합니다. 카테고리를 동일하게 가져갔죠. 근데 확률이 다르죠. 뇌혈관은요, 전체 뇌혈관 환자의 100%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특정 뇌혈관에 진단받는 사람은 90%, 그리고 뇌졸중에 진단받는 사람은 65%, 뇌출혈은 전체 17%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 2명 이하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뇌출혈을 이 S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더한 내용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뭐 물론 비허혈 심장 질환도 있습니다. 허혈장애, 혈전 같은 걸로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 심근염도 들어보셨죠. 코로나병증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혈관 질환으로 봤을 때는 67%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요. 전체 8%에 상황하는 내용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결국은 S보험회사는 사망하면 1억을 준다라고 하지만 80세까지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심근경색과 뇌출혈을 3천만 원 준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17%, 8%짜리의 보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8명 정도는 보장을 혈관 질환을 알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 심장 질환, 대표적으로는 협심증이 되고요. 뇌혈관 질환, 대표적으로는 비파열, 파열되지 않은 대뇌혈관의 질환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는 면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따져본다면 아래에 있는 D 보험회사가 훨씬 더 확률이 높죠. 왜? 우리는 평균 수명이 85세니 여러분 80세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확률과 통계에 의한다면 당연히 D 보험회사가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로 미리 준비된 영업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업을 잘할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정보로 당연히 처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격과정에 입사하셔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될 것이고요. 합격하신 분들 동기와 함께 육성실, 3층에 있는 육성실에서 BTC 과정이라는 것을, FTC 과정이라는 것을 수강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전산 실습, 전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 상품별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향후에는 PT를 고객에게 나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화법 연구를 시작하죠. 진짜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지점장이나 코치 혹은 유치자분께서 같이 도와드려서 우리 고객님께 설명하시는 것도 시범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일보에서 이제 컨설팅 영양 향상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타사증권에 대한 분석이나 전산에 대한 좀 심화 과정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절세와 관련된 전략들도 동시에 배우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후에는 내가 뭐 200만 원이라면 내가 좀 아래 떼어서 500만, 1000만 소득자를 도전할 수 있는 과정들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60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쌓여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보험에 꽂힌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성실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고요, 저희 그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정보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하고 설계 확정 등 종합 업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요 상품을 교육하며 소득 면담을 하고 PA 동반 활동까지도 동시에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육성 코치님이 계십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로 친다라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은 1에서 4차월 입사하시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새로울 때, 신흥 FTC를 이제 교육을 총괄하면서 신흥 전산 기본 과정을 운영을 하시고 상품 기본 과정을 또 진행하시게 되죠. 연수 민원 등 신흥 전담 밀탁 관리를 해서 그 반에 내가 관리하는 그 신흥들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코치님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는 본부에 딱 한 분밖에 없는 S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차월 이하, 그러니까 이제 1년 6개월 미만의 이제 피해인 같은 경우는 학습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시행착오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샘플을 모아서 다음에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거절당하는 때도 그 확률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총괄 진행을 하고 계시는 특별한 저희 스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 계시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제 1팀장 그리고 2팀장, 3팀장입니다. 감 영어팀은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4차월, 5에서 13차월 신흥 팀원 교육 및 실시간 업무 지원, 외부에서 바빠서 내가 전산을 좀 만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팀장들의 원격 업무 지원들도 밀착 관리를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로또를 왜 하시죠? 로또 하시나요? 우수인 씨는? 예. 네. 하시나요? 일주일에 로또를 얼마치 구입하십니까? 5,000원이요. 저도 5,000원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똥차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로또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로또가 작년에요. 3조 5,551억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발매됐습니다. 하루 판매기요. 약 100억이랍니다. 왜 로또를 하냐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리서치 조사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 희망 기대다 이거죠. 소외계층 지원, 흥미, 재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돈을 좀 벌고 있는 사람이 로또를 또 많이 삽니다. 5,000원 아깝다는 거죠. 좀 저소득층에서는. 재밌는 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대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벼락을 맞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814만 5천 분의 1의 확률로 로또에 당첨된다고 합니다. 평생 벼락 맞을 확률보다요. 로또 될 확률이 더 낮다는 거죠. 5,000원 구입해도요. 너무 좀 슬프지 않나요? 저는 사고 있지만 지금도 그 810만 분의 1을 기대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희망이니까. 복권에 당첨되면서 기다리기. 복권과 같은 수익을 주는 일을 찾든지 이 두 가지 아까 필수적인 지출 소요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확률을 떠나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지금 수인 씨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로또를 사야 됩니다. 정말 황당한 건 안 사면서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된 사람을 보고 부러워만 하죠. 그 주에 그 사람 로또를 사냐 이거 그렇지 않다. 재밌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어 하고 싶습니다. 도전 없이는 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가 되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분께서 반대하는 것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부담이 된다 라는 분들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배워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보험업이 무엇인지 배우고 지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상의해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거죠. 아직은 도전의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야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하죠. 가성비는 시대 트렌드입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것도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해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보험료를 줄이든 같은 값의 보장을 강화하든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고 고객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거죠. 결국 따져보고 고객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고객이 내리는 거겠죠. 거기에 상처 안 받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내가 손실을 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제가 재밌는 만화를 하나 발췌해봤는데요. 누구나 한 번씩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느낌에 두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몸을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결단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앞에서 쓰리고 하는 거니까 뭔지 안 느끼고 오시죠? 박수 치고 있는 거죠?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비박에 광박에 아유 다 쌌네 뭐 난리 났네 뭐 이러면서 막 웃죠 상대가. 진짜 용기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실천이죠. 하늘은. 제가 근무했던 분 중에 조금 이제 고연령층에 계시는 PD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보험 경력은 생존보호 통틀어 한 33년 정도. 월 평균 지금 700 정도를 벌어들이시는 분입니다. 30대 때 남편을 여시고, 2명의 자녀를 키웠고, 하나는 지금 벌써 이제 코오롱, 구미 여군에 왔답니다. 본사에다가. 부장으로 왔다.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도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들 3명이죠. 3명 대학 다 시켰고요. 가정을 이루게 하고 노후 준비까지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DB손해보험에 들어올 겁니다.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아까 자료 드렸던 그 내용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수인 씨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다면 그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어렵사리 하신 그 결정이 상상 속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위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수인 씨 어떤 판단을 하시든 수인 씨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가시죠.